코끼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물입니다. 동요와 동물 다큐의 단골 손님이며 뭇 어린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동물이자 현존하는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녀석이기도 하며 또 인간과 그 역사를 함께한 동시에 인간의 탐욕에 희생된 동물의 대표 명사이기도 하죠. 이렇듯 코끼리는 수많은 희로애락을 품은 동물인데요. 사실 이들의 얽힌 이야기 중 정말 재미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 바로 진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코끼리는 어떤 동물로부터 기원했고 장구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다양해졌으며 또 지금에 이르러서는 왜 이토록 거대해지고 코가 길어진 걸까요? 오늘은 우리의 동심에만 머물던 코끼리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9년 파리 고생물학 연구센터의 엠마누엘 박사는 모로코 우울드 압돌 분지의 한 화석지에서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작은 포유류의 이빨과 턱 화석 몇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녀석의 이름을 에리테리움 아주조 우주룸이라 명명했는데 분석 결과 이 동물은 가장 오래된 코끼리의 친척, 즉 장비목의 초기종인 것으로 드러났죠. 여기서 장비목이 뭔지 분류 계통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코끼리는 10개 정도의 과로 이루어진 장비목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생물이고 장비목은 다시 아프로테리아 상목에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바다소목에 속한 듀곤과 매너티, 바이너구리, 그리고 더 넓게는 코끼리 따치 등이 포함되어 있죠. 흔히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살기 때문에 하마나 코뿔소와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북방 진수류 중 로라시아 상목에 속해 있어 대서양 원류에 속한 코끼리와는 저 멀리 떨어진 계통군이며 코끼리는 오히려 듀공이나 매너티, 그리고 넓게 보면 하마나 코뿔소보다는 같은 대서양 원류인 빈치목 동물들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발견된 6천만 년 전의 초기 장비목 동물인 에리테리움은 코끼리의 친척이긴 했지만 지금의 코끼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선 어깨 높이는 20cm밖에 안 됐고 몸무게도 고작해야 5에서 6kg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또 이들은 코끼리처럼 주름진 이빨을 지니지도 않았으며 긴 코도 긴 상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 5,500만 년 전에는 에리테리움보다 조금 큰 포스파테리움, 다우이테리움이 등장했지만 이빨이나 코, 상아, 체형 등의 변화는 크지 않았죠. 또 이들은 초식성인 후기 장비류들과 달리 잡식성의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에오세 중기인 약 4,500만 년 전쯤 누미도테리움이 등장했고 약 1,000만 년 정도가 더 지나서는 모에리테리움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확실히 극초기 장비목과는 달랐습니다. 몸높이는 70cm나 됐고 무게는 235kg으로 에리테리움보다 50배나 더 나갔죠. 무엇보다 윗턱과 아래턱에는 코끼리 상아에 해당하는 엄니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윗입술과 합쳐진 코는 식물을 뜯어먹는 데 적합했습니다. 마치 맥과 하마, 돼지를 합쳐놓은 것 같죠. 그리고 모에리테리움은 지금의 이집트 북동부 지역에 살았는데 당시 이곳은 강 하구이자 바다와 맞닿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반수생동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장비목의 긴 코는 물속에서 효율적인 호흡을 위해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는 정설은 아니며 뒤에서 코의 진화와 관련된 새로운 가설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에리테리움의 등장 이후 약 3,200만 년 전부터는 비로소 덩치 큰 장비목이 등장합니다. 바리테리움과 오마리테리움이었으며 이들은 어깨 높이 1.8m, 무게는 거의 2톤 가까이 나가는 거대 장비류였죠. 또 비슷한 시기에 팔라이오 마스토돈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바리테리움보다 조금 더 컸으며 무엇보다 엄니와 코가 길어져 생김새가 점차 지금의 코끼리와 비슷해졌죠. 그리고 올리고세에서 마이오세로 넘어오면서 초거대 장비목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데이노테리움입니다. 어깨 높이 4m에 무게는 13톤에 달해 지금의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더 큰 몸집을 자랑했죠. 뿐만 아니라 장비목 중 처음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한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을 가장 돋보이게 했던 건 아래로 길게 자란 엄니였죠. 위턱 엄니가 위로 뻗어있는 지금의 코끼리와는 정반대였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엄니를 지니게 된 걸까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고생물학자들은 데이노테리움의 엄니는 땅을 파는 데 쓰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불가리아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니콜라이 스파소프 박사는 이들의 엄니가 땅 파기가 아닌 나뭇잎을 뜯어먹을 때 방해되는 장가지들을 걷어내고 잘라내는 데 쓰였을 거라고 주장했죠.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먹을 때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기서 본격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바리테리움, 팔라이오 마스토돈,
데이노테리움처럼 특정 시기부터 장비류들의 몸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의 폴 메인저 교수와 그의 대학원생인 줄리안 연구원은 꽤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끼리의 조상은 약 2600에서 2000만 년 전 사이에 뇌와 몸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졌는데 폴 교수는 그 원인으로 빙하기와 경쟁자의 유입을 지목했죠. 당시 지구는 빙하기로 인해 아프리카 밀림이 점차 초원으로 변해가면서 먹잇감은 줄어들고 건기에는 물 웅덩이조차 찾기 힘든 시기가 이어졌는데 이에 코끼리의 조상 중 일부는 변화된 식물상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먹을만한 식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또 건기에는 물 웅덩이의 위치도 기억할 수 있는 즉 뇌가 발달하는 선택압을 받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진 뇌를 뒷받침하기 위해 몸집도 자연스레 커지게 됐고 또 커진 몸은 식량이 부족해지던 시절 식량을 찾아 먼 곳까지 이동하기에 유리했고 또 더 많은 지방과 물을 저장할 수 있었기에 생존에 보다 적합한 형질로 자리잡게 됐죠. 특히 3000에서 2000만 년 전부터는 거대한 섬처럼 홀로 떨어져 있던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이 속한 레반트 지역과 점차 합쳐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히파리온, 고대 하마인 에피리제니스, 영양의 조상, 또 여러 육식동물들이 아프리카로 넘어오게 됩니다. 폴 교수는 당시 장비류들은 육식동물에 대항하고 초식동물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뇌와 몸집이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덩치가 커져도 코는 그대로일 수 있는데 왜 이 시기부터 장비류들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심지어 길어지다 못해 지금의 코끼리들은 코로 땅콩을 짚는가 하면 견과류의 껍질을 벗겨내 알맹이만 먹을 정도로 엄청난 정교함을 자랑하는데요. 어째서 이런 진화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사실 영상 앞부분에 나온 스노클링 가설은 장비류들의 코가 지속적으로 길어진 것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이에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도미다 유키미스 박사는 장비목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크고 무거운 두개골을 지탱하기 위해 목은 짧아졌는데 그 결과 호수나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가 길어졌다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이 역시 코의 움직임이 정교해진 이유까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에 지난 2016년 남아프리카 야생동물 관리센터의 욜란다 프레토리우스 박사는 코끼리의 코는 최대한 영양가 있는 먹이를 골라 먹기 위해 진화했다는 주장을 펼쳤죠. 그녀는 과거 장비류들의 몸집이 커지고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과정에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지나 줄기보다는 나뭇잎처럼 최대한 영양가 높은 부위만을 골라 먹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코가 길어짐과 동시에 그 움직임이 정교해져야만 했다고 덧붙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기린의 혀를 예로 들었는데요. 기린이 혀로 섬세하게 먹잇감을 잡아채는 것처럼 코끼리의 코도 같은 역할로서 진화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약 2000만 년 전쯤 지금의 코끼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 장비류들은 이처럼 급속도로 다양해졌는데요. 마스토돈과와 곰포테리움과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와 북미까지 진출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곰포테리움과 중 노티오 마스토돈은 남미 대륙까지 진출해 서식지를 넓혀갔으며 불과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년 전쯤에는 비로소 지금의 코끼리가 속한 코끼리과가 등장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장비류들은 생김새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추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털을 지니게 된 녀석들도 있었고 곰포테리움처럼 위 아래턱 모두에 상아가 발달한 녀석도 있었죠.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독특하게 생긴 장비류는 긴 주걱처럼 생긴 아래턱과 엄니를 지닌 플라티벨로돈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과거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아래턱은 늪지대에서 흙바닥에 있는 수생식물들을 퍼내서 먹는데 쓰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2016년 미국 베이패스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샘 프리본 박사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녀는 이들의 엄니 마모 패턴을 분석한 결과 나뭇잎을 먹을 때 걸리적거리는 나뭇가지를 자르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내는 데 쓰였을 거라고 주장했죠. 이렇듯 신생대의 거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늪지대와 초원, 툰드라에 이르기까지 남극을 제외한 지구 전역에 그 위세를 떨쳐가며 한 지질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의 역사가 그렇듯 이 거인들의 시대도 영원하진 않았죠. 초기 장비류들은 빙하기로 또 후기의 일부 종들은 간빙기와 인류의 개입 등 다양한 환경 변화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채 사라져갔고 지금의 코끼리들만이 살아남아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겨우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이제는 이들 역시 상아를 노린 밀렵과 농업을 위한 서식지 파괴 등 작은 거인들의 탐욕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